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증시가 연초 들어오면서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특히나 시총 1위인 애플의 다운그레이드 여파도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제조업 지표가 소폭 개선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12개월 이상 위축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변수였죠.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 특히나 연준 관계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화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준 관계자들이 12월 회의록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회의록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연준 위원들이 회의에서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2024년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전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신중한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의사록에 따르면은 연준 위원들이 현재 예상보다 오랫동안 기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 이 비둘기파적인 그런 위원들은 일부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요. 경제학자들도 12월 회의가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부터 금리 인하 논의가 늘어나면서 금융 상황이 완화된 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회의록에 따르면은 이 많은 위원들이 금융 상황을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죠. 제가 어제도 회의록 발표되기 전에 회의록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목표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은 이 증시가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직 시장이 금리 인하 확률을 현재까지는 70.8%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번 79% 확률에서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회의록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 발표하는 핵심 고용 지표 발표가 시장의 흐름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속슬 차트도 보시게 되면 어제 여러분들께 제가 기준선 그리고 추세 전환선이 있는 자리까지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추세 전환선이 제가 30.5달러 부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선이 28달러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준선이 27달러에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28달러를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만에 하나 지난번 고점적인 구간이 28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지가 깨지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매도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스크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이 이탈이 됐을 때 조정이라기보다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크적으로 고려를 하셨다면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속슬 같은 경우는 단기 시그널이 하방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방 쪽의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단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되돌림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26.5달러부터 다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저항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6.5달러 그리고 27달러까지 돌파적인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려오면서 이 지지적 자리가 저항대 자리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과제적인 그런 자리들이 생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기 시그널이 하방 쪽에 있다고 다시 무조건 단기 반등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한 번 더 좋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하락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시그널이 바닥 구간에 있는 만큼 단기적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한 번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25.6달러 그리고 25.5달러 구간까지도 밀려났다가 다시 되돌림적인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좀 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 파동적으로 보면 상승 파동 구간에는 놓여져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여러분들께 28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이 단기 시그널 상으로 속설이 단기적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단기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 매물대 시그널이 하방 쪽으로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속설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속설과 더불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20년물을 추종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죠. TMF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채권에 투자할 시들을 빅테크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채권 투자를 단지 금리 인하 한 가지로만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준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것으로 또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이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또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될 때도 예상보다 금리 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면 투자 자금, 여러분들의 시드 자금이 장기간 묶여버릴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드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시간 비용에 대한 손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TMF 추천을 드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향후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이 해증적인 그런 안전 자산의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TMF 7.5달러, 8달러 때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가급적이면 TMF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점이었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거는 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는 보고는 있지만 또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이 변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신규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급적 단일 종목이라든지 또는 우량주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 비용 그리고 투자에 대한 손실적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아무래도 고용지표, 핵심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금요일에 발표되는 핵심 고용지표죠. 임금과 함께 이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되고요. 또 실업률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연준의 정책 입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증시가 이 단기 시그널이 바닥에 있는 만큼 상방 쪽으로 돌아와 준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그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변수는 굉장히 많죠. 오늘과 내일까지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